어제 울릉도에 처음으로 공습경보가 발령됐기 때문에 울릉도 주민들 꽤 불안합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어젠 공습경보 20여 분 뒤에야 대피 문자를 받았고 거기에 심지어 공무원들은 먼저 대피해서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장 분위기가. 그런데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나니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놀래갖고 외지인들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아침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됐고 군청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사전에 알았으니까 뭐 대피를 했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대피한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피 장소도 지금 뭐 사전에 교육이나 뭐 이런 게 이장님 저도 지금 우리 마을의 대피 장소가 어딘지 모르는데 주민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상추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저희 긴 설명보다 사진 한 장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해찬 이사장님. 어제도 공무원들이 먼저 대피해서 울릉도 주민들 불만이 많았다. 이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관사 텃밭에서 키운 상추를 수확하는 저 장면이 정확히 울릉경찰서장 오후 5시에 일찍 퇴근했다. 이 얘기가 좀 구설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도 용산서장의 이해할 수 없는 늑장 보고나 부족한 현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울릉경찰서장도 그 공습 경보로 울릉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날 오후 5시에 조기 퇴근을 해서 관사에서 지금 상추 수확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겁니다.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선 경찰서장들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리고 울릉도 같은 경우는 어제 채널A에서도 또 주민분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어요. 그런데 알림 대피 문자가 오전 9시 19분에 오고 대피 안내 방송은 9시 40분에 방송되면서 거의 이 1시간가량 처음 공습 공보부터 안내 방송이 나오기까지 약 50분이 걸리는 늑장 방송, 늑장 안내다라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습 경보는 울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1시간 가까이 벌어진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치안을 책임지고 질서 유지 의무가 있는 경찰서장이 조기에 퇴근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뭐 그 와중에 아주 한가롭게 상추를 수확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공습 경보가 울리고 북한이 우리 NLL 이남으로 지금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도 5시에 퇴근해서 상추 뜯는 기강이면 평시에는 대체 어떤 태도로 근무를 하겠는가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이참에 일선 경찰서장들의 복무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정부적, 대대적 차원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울릉도 주민들이요, 이도원 의원님. 네. 어제 대피 문자도 늦게 발송되고 공무원들은 본인들은 다 알아서 미리 대피소로 사실 대피소가 어딘지도 몰랐다. 이 얘기가 많으니까. 공습경보에 놀란 마음 상추 쌈 먹으면서 달래야 하나.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울릉 군민들의 안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울릉 경찰서장의 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고 있어요? 뭐 평소에야 뭐 그 상추를 뭐 갖고 하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울릉군은 굉장히 작은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니까 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 군민들과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같은 비상 상황에서 주민들은 뭐가 벌어졌는지 잘 모르는데 공무원들은 미리 정보를 받고 주민들은 있는지 알지도 못했던 대피소로 먼저 피했다고 하니까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일이고 그렇다면은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만약에 퇴근 시간 이후라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미리 그 대피소 같은 걸 잘 알리지 못했다. 또 문자 메시지로 잘 알리지 못했다. 다음부터는 요렇게 좀 개선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데 또 그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렇게 상추 가꾸는 모습을 보니까 주민들로서는 조금 그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 도입부에 그 제해 언론 때문에 일부 이제 일본인들이 아니 그래서 미사일이 온 거야 안 온 거야 뭐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뭐 1분 경보는 빨리 울렸습니다만 사후 대처는 그렇게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정대인 교수님은 군사 전문가시니까 외교안보 전문가시니까 사실은 대다수 주민들이 특히 울릉도 천 고음습 경보였기 때문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다. 근데 사실 울릉도 주민뿐만 아니라 뭐 저희 같은 서울 시민이나 혹은 뭐 이런 분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만약에 공습 경보가 발령하면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조차 잘 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침에 생방송 보면서 굉장히 전화 연결, 울릉도 주민들 전화 연결 몇 통 들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예. 한결같은 내용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라고 예.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울릉도뿐만 아니라 연평도나 백령도처럼 경험이 있는 곳의 주민분들은 좀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있는데.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 예, 근데 이제 우리 이게 서울이나 내륙 지역은 전혀 지금 뭐 분단과 냉전 시기였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긴 평화를 누려오면서 지금 뭐 어디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과거에 이제 우리 민방위 훈련하고 화생방 훈련하고 해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그걸 안 하고 사는 것이 좀 평화롭고 좋긴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서 이제 그런 과거식의 민방위 화생방 훈련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이 평화가 공기와 같은 거여가지고 탁해져야 중요한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지금 평화가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긴 평화를 좀 안정적으로 누렸었나라고 하는 걸 지금 회고하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씁쓸합니다. 예. 어제 오늘 제가 그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맞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제 지하철로 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또는 아파트 지하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폭격이 있을 때는 지하에서 출입구 가까운 곳이 안전하냐 아니면 아예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안전하냐 이런 상식적인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왕에 그 안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으니까 한번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서 예. 서울 시민 각자가 어느 지역으로 갈지 특히 뭐 지하철역이 많다고 하지만 서울시 전역에 지하철역이 있는 건 아니고 또 서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그 많은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로 적어도 가는지는 알 정도의 훈련이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대피소를 개인적으로 내 주변에 어디 있지라고 찾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아까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당국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피소 안내도 좀 이제는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상수를 뜯어서 논란이 됐던 울릉경찰서장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